여기 보시면요. 확진됐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굉장히 큰 규모죠. 신도 숫자가 뭐 8만 명, 1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0명과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가요. 지난 14일 지금 문제가 됐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목사의 처조카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과 예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명동성당 등 서울 대교구도 내달 10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요 명성교회 상황은 조금 걱정스럽게 가고 있어요. 다음은 한 가지 이제 도안이 있는데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인데 집단 감염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대구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여기죠. 여기는 뭐 굉장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칠곡군의 미랄 사랑의 집. 여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거든요. 여기도 좀 20명 넘게 감염이 됐고요. 역시 안동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집단 감염됐습니다. 그리고요. 부산 온천교회도 있고요. 청도군 청도 대남병원 여기는 지금 100명 넘게 확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곳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저 설교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예. 왜 이렇게 집단 감염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예, 우선 이제 하나씩 짚어볼 수 있는데요. 예. 청도 대남병원은 이제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예. 폐쇄병동이라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대규모 예. 확산이 일어난 것이고 예. 또 이제 미랄 사랑의 집 같은 데도 이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 시설은 아니지만 예.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아무래도 하면서 이동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부산 온천교회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모임 예. 수련회를 갔다 오시고 하면서 아마 예. 감염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면은 예. 감염 확산이 비교적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아직은 않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지순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병했고 예. 아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승무원도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원이 누군지에 상관해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예. 점에서 이런 집단 발병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는 곳.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만약에 한 분이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은 그 시민 정신과 이제 경각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명성교회 부목사 같은 경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다녀왔단 말이죠. 근데 11일에. 근데 그 이후의 진술이 지금 사후에 조사한 거와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예를 들면 한 번만 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 예. 차례 했다는 거고 또 그 직원들하고 또 근무했던 것이고 예. 또 하나 개별 가정 방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곳 정도가. 그러면은 그 사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해서 어떤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를 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그 행적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시민 정서에 촉구할 수밖에 없고 우선은 예. 뭐 공통된 얘기입니다만은 예. 집단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격리 형태의 움직임을 당분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후에 어떤 이런 행위와 행적이 드러날 경우에는 좀 더 예.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얘기해서 추가적인 어떤 제3자에 대한 피해 또 확산을 막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대 교수님.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재 확산이 신천지와 떼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명성교회 부목사도 굉장히 처신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 청도 대남병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신천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대규모 교회인 명성교회도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상당히 꼼꼼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대응이 오히려 낫다. 많은 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너무 신중하게 가다가 지금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신천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의 명단에 이어 신천지 21만 명 신도 명단 확보입니다.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얼마 전에 그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분들 부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것도 확보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알아보지만 신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전국 확산 열쇠 찾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얘기도 있어요. 어제 경기도가 과천 본당 강제 조사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신도 명단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편지입니다. 어제 있었죠. 그래서 협조하겠다는 취지예요. 여기 보시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명단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약간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앞서서 특별편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짓이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갸우뚱했었죠 또. 그러나 이번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어쨌든지 설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21만 명의 이런 명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교육생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추석군이라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거기를 전파하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방문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도리가 없는 거네요. 알도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 지금 그 사이에 신상 변화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명분적으로는 굉장히 국가에 지금 협조하는 듯한 보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이제 맹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보다 지자체에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건규 교수님, 경기도의 경우는 강제 집행을 했어요. 사실 명단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넘겨준 명단 그거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가서 직접 명단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어제는요. 네네. 이런 조치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히 신천지라는 곳은 일반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더 고밀도의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폐쇄하고 일단은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맞고요. 또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천지 지도부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후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화처럼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자지 지역사회에서 한 분당 하루에 20명을 이상을 만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익명의 사람들을. 그럼 접촉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접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포교 활동을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지도부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방법이 이 전수조사를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범개신교계는 신천지 교인들이 안타깝지만 언제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서 4주 동안은 예배나 집회를 일단은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시민사회의 경각심과 함께할 수 있는 종교사회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질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지금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지금 신천지 신도 21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21만 명을 조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을 먼저 조사할 것 같고요. 진단 검사를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겠나 신도들 중에서는 싶습니다. 대구를 다녀가셨던 우선은 분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21만 명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또 제가 관련해서 예. 경기도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 이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신천지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가능하지 않고 또 경기도만으로 안 되는 게 확산 양상이 전국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사법 당국이 나서서 전국적인 그런 형태의 이건 지자체 단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인 지자체나 아니면은 중앙 정부가 사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문제지 한 곳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하시고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이런 주문 계속 오늘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관련 Q&A를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먼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외에서 확진자 잠시 스친 정도는 감염 위험이 적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Q&A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직장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직장을 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독 조치를 하는 동안만 폐쇄를 한다. 일단 소독할 때. 그리고 추가 여부는 회사가 결정을 한다. 이거 보니까 국회 경우 사실은 그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소독하고 오늘 9시부터 다시 정상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에요. 소독하는 동안만 일단 해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죠. 보건소에 별도 연락이 없다면 의무적으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도 하는데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합니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시면 혹시라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면 일단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3일에서 4일 외출을 자제해서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우선요. 그리고 나서 증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일단 보건소 그리고 콜센터입니다. 1339로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병원 가시면요. 또 응급실 가시면은요. 그 응급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했는데 이건 말고도 또 주의할 것 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그보다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 나는데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를 약간 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그래요?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코로나19의 발현 증상과 통상적인 감기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면은 자택에서 스스로를 자가격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가격리. 그렇습니다. 혹시 코로나19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접촉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감기 증상이 생기면 자가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자가 격리를 하신 다음에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측에서 듣고 전문가가 진단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내를 따라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집에서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를 따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뭔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일단 자가 격리를 하시는 게 이게 급선무라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나 이게 안전한 조치입니다.